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16회 1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패션쇼 DJ강 강 DJ 강홍민입니다. 이태리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국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을 29일에 이태원에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구찌의 국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은요, 한국의 고유한 환대 문화와 이태원의 활기차고도 모던한 감성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구찌가 에르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을 내보이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찌의 2호점은 9원 한남, 한남 더 힐 등 42억에서 90억 원대를 넘나드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명품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죠. 위기 속 기회를 잡고 기회의 찬스에서 역발상으로 치고 나가는 전략의 묘수가 100년의 역사를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명품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116회 1부고요. 우리 박아나. 네. 응? 제가 좀 단돌했나? 는 반말 아니에요? 말 걸어보세요. 예. 아유, 내가 먹은 밥공기가 너보다 많을 텐데 응이라고 하니까. 아니, 예. 지금 구찌 얘기에 조금 꽂혔던 것 같아요. 어. 명품 얘기도 좋아하시는 것도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갔지? 이런 생각? 옛날부터. 아니 옛날부터로 따지면 옛날부터인데 100년 됐으니까. 최근에 그 요우코들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는 사실 그 딱 전부터 해서 구찌가 살짝 좀 약간 촌스러운 올드한 느낌이 이제 명품이라는 느낌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 그랬는데 요우코들이 너무 또 대놓고 구찌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느낌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찌가 예뻐 보이더라고. 그 뭐죠, 이렇게 왜 명품 티 안 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그런 유행이랄까 뭔가 예의랄까 그랬다가 예. 구찌한 게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구찌가 확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찌가 웨어러블한 거를 최근 한 5, 6년 전 10년 내 때부터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웨어러블한 거를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옛날 명품처럼 그 딱 정해진 이거에 뭐 가방 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단품들도 내고 막 이런 예, 거. 그치. 소품도 그렇고. 지금 뭐 이슈 토크 시간 아니니까. 그리고 진짜 한동안 별일 없으셨던 걸로. 네. 오늘 좀 예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에디 형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예. 네, 요즘에는 출석률이 좀 높아졌고 네. 출석률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싫은데 그만하세요. 얼굴만 보면 이 출석률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에디가 잘 안 나오는구나. 처음 보시는 분 왜 그래요? 왜 갑자기야? 아니 미안해요. 아니 오늘 돌발 행동을 아니. 예. 아니 혹시 오늘 처음 입은 옷이에요? 네, 왜요? 여기 각이 서 있길래 발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또 이렇게 오는 길에 사왔는데 괜찮아요? 뭐 싸웠어요? 옷이 뜯어졌던가? 이게 아니고 오늘 굉장히 좀 습하고 더워가지고 1층 매장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오늘 들어온 그 좋은 소재의 옷이 있길래 진짜 샀구나. 네. 신상품? 네. 네네 시원하게 하나. 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 예. 거예요? 회사 거. 잘 나왔네, 잘 뺐네. 예. 예쁘네. 뭐 출석률 말고 뭐 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왔다는 게 뉴스죠,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계속 오는데. 출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 분 다 PK 티셔츠네. 그렇다. 이거 뭐죠? 와, 역시 남자들의 패션 빤하다. 네. 옷 새로 사 입고 왔는데 빤하다 우리 소리. 좀 배렸네. 여름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피켓 셔츠냐 아니면 티셔츠냐.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 그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지난주 방송을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왜? 제가 지난주 아, 오프닝을 좀 많이 씹었잖아요. 오프닝을. 네. 야, 난 그걸 살릴 줄 몰랐네. 그게 살아 있었어요? 그걸 다 안 봤구만. 나는 오프닝은 별 반응을 문제가 하지 마요. 내가 안 본 이거 티나잖아. 그래요? 일부러 아니 오프닝을 내가 씹은 걸. 다 넣었어 그냥. 야, 편집자 나빴네. 큰일. 아니 근데 재미는 있던데 있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그럼 됐지 뭐. 아무튼 넌 그게 계속 나오길래 잘못 올렸나 싶었는데 저는 그러지 마요. 전 프로페셔널 좀 지켜주세요. 네. 저는 좀 지켜주세요. 이번 주 방송 좀 기대됩니다. 아무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패션쇼 채널 구독하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패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주간 브리핑입니다. 5월 패션 시장은 가정의 달에도 불구하고 폭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업계에 의하면 5월 둘째 주까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도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년 대비 매출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처음이죠. 요거 꼭 살려. 요거 꼭 살려. 처음이죠. 알고들 있죠? 네. 네. 이 같은 패션 시장의 매출 하락은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간절기 아이템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5월은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로 매출 하락세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복종별 누계 매출을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던 아웃도어도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K2는 4% 신장했고 노스페이스 13%,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7%, 블랙야크 마이너스 1, 네파 마이너스 7, 코론 스포츠 마이너스 1, 아이더 마이너스 29, 컬럼비아 마이너스 1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골프 외에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JDX 멀티스포츠 마이너스 15%, 파리게이츠 12%, 와이드 앵글 4%, 카스텔바작 마이너스 3, 팬텀이 마이너스 9% 등이었고 여성복은 대체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휘즈미스가 마이너스 3%, 지센 마이너스 17, 크로커다일 레이디 마이너스 28, 올리비아 로렌 마이너스 1, 베스티벨리 18%, 리스트가 6%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가던 아동복 시장도 어린이날을 포함하고도 매출이 하락한 곳이 많았는데요. 뉴발란스 키즈가 18%, 블랙야크 키즈 마이너스 15, 닥스 키즈 마이너스 7, 노스페이스 키즈 마이너스 17, 휠라 키즈 마이너스 9, 티파니가 마이너스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힘들다. 5월 패션 시장 매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째 주 이게 사실 그 작년 우리 박아나가 얘기했듯이 작년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이 지금 올해가 좀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뭐 10년간 추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출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떨어진 거예요.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그난 전전년 대비해서도 떨어진 거고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매출을 방어했지 매출이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5월 둘째 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보면 매출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좀 다른 업계는 모르겠는데 아웃도어 업계에서 지금 아이더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 마이너스 매출에 그 불편한 감정을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많이 노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재난지원금 말고 도대체 뭐 때문이냐 빨리 원인을 찾아라. 그래요? 그런 스트레스가 위에서 아래로 폭포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휴민트의 증언이 경쟁에서 좀 뒤처진 거 아닐까요, 아이들? 아니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은 광고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신발 광고도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대리점 쪽에서의 마이너스가 꽤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재난지원금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큰 하락이라서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여성 영캐릭터 캐주얼 럭키 슈에트가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월 평균 매출이 130%가량 상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 인더스트리 F&C 부문은 최근 배우 한소희를 모델로 발탁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발빠른 제품 출시, 온라인 채널에서의 색다른 체험 공간들을 운영하는 등 고객 접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강화하며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럭키 슈에트는 편안한 실루엣의 점프스트 스타일과 온도차가 큰 날씨에 활용도가 높은 재킷, 베스트 등을 선보여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셔링 디테일 데님 점프스트는 리플 디테일과 또 시원한 워싱 컬러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아서 출시 3주 만에 완판, 또 리오더로 판매율이 110% 기록했습니다. 예. 럭키 슈에트 소식이었는데 사실 뭐 럭키 슈에트도 그렇지만 이 한소희가 잘 팔리긴 잘 팔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한소희가 모델로 있는 브랜드들이 웬만하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더가 조금 부진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광고계에서는 한소희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그 수지만 뜨면 매출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한소희 효과는 분명히 있는 그 것 만두소희 맞죠? 그 만두소희는 원더걸스 아니? 그분이 아니야? 원더걸스입니다. 그분이 아니야 이분이? 그리고 요즘에 공포의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패션 시장에서 뜨는 모델은 고민씨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고민지 씨? 고민씨. 고민지. 스위트홈에 나왔던 저 그리고 얘기했어. 네. 이어서 고윤정이라는 고윤정 맞나? 우리 다 몰라. 그러니까 신인 배우인데 아, 그 배우가 뭐 뷰티 패션 쪽에서 지금 뭐 계속 다 하고 있어요? 다 어. 화보가 하나 건너면 하나씩 보일 정도로 광고빨이 크구나. 모델빨. 그랬대요. 옛날 고민 씨와 뭐 같이. 김국진 정도의 아니 근데 그렇게 대중적인 것까지는 못 가고 패션과 뷰티 쪽에만 워낙에 이게 마스크가 되니까. 패션과 뷰티 쪽의 김국.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고요. 요즘 소비 핵심 세력으로 등장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행동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한 행동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인증하고 공유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이슈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NS에서는 친환경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약 40만 건에 달하고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등 생활 속의 실천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지면서 패션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린 액티비티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데상트 코리아의 세이브 더 펭귄, 그리고 BYM 블랙야크의 환경부와 같이 하는 페트 줄게 세웠다오, 그리고 또 아이더의 친환경 캠페인인 클린 더 로드, 아이더 플로깅 챌린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예. 패션계에서도 이 친환경, 윤리적 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사실 저희가 그 2부 페피쇼에 그 친환경 브랜드,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들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를 하고 있는 뭐 1인 패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그럼요. 이제 옛날처럼 보여주기식 마케팅의 방법으로 일부는 여전히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하고. 근데 어쨌든 원초적으로 이런 식의 리사이클이라든지 업사이클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원초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이벤트성이 콘텐츠가 지금 뭐 회사 블로그를 예를 들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등산 모자라고 해서 글을 써서 올리면 하루 뒤에 검색 순위 1등, 2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 콘텐츠로 컨텐츠가 엄청 쏟아지나 봐요. 어제 올리고 플러깅 샵 태그를 걸었는데 41번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컨텐츠가 진짜 친환경 이슈가 많긴 많구나. 다음 네. 뉴스 보시죠. 네, 다음은 지난주 디제이간이 의심하셨던 부분이에요. 예. 무신사의 스타일 쉐어와 29cm가 인수가 공식화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자, 무신사는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서 국내 브랜드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양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또 인수 규모는 3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초석을 다져온 무신사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르는 브랜드 발굴 노하우와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무신사 결국 이야기인데 3천억 원으로 합의를 했네요. 1,000억에서 2천억.
아 2,000억. 2,000억. 아니 3천억. 2천억에서 원래 이제 뭐 이게 의견 안 맞아가지고 2천억만 하자.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어쨌든 중간에 낀 IMM이라는 인베스트먼트가 3천억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무진사에서는 뭐 2천억이라는 게 아니라 3천억을 뭐 어차피 시작했는데 1,000억 그냥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간복이란 거죠 2천억으로. 다음 또 있습니까? 네, 다음은 더 네이처홀딩스가 추동 시즌 달라진 NFL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더 네이처홀딩스는 최근 NFL의 추동 시즌 컨벤션을 열고 가을 겨울 시즌 테마와 전략을 소개하면서 시즌별 주요 제품들을 미리 선보였습니다. 선보인 이 제품들은 미국의 풋볼 리그 문화 중의 하나인 테일게이트 파티를 FW 시즌 메인 테마로 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서 라이프스타일 웨어 제품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라인은 데일리룩과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도록 캐주얼 아이템 구성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였고, 또 NFL 라인은 스포티룩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웨어러블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선보였습니다. 예. NFL 라인업 공개 뉴스였는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패션은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박아나가 읽어준 기사 내용에서 추동 시즌 달라진 NFL 라인업이라는 게 좀 꽂히는데 우리는 기사로 그냥 달라진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나갔고 새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진짜 달라졌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저는 직접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색깔, 뭐 디자인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확 달라졌어요. 어때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캐주얼스러웠어요. 캐주얼스러워졌다고요? 네. 스포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도 굉장히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라인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NBA와 MLB를 짬뽕을 해놓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걷어낸 것 같아요. 아이고 기존의 NFL 기획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슈 토크죠. 네, 이번 주 이슈 토크 글로벌 스파 시장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패션 전문 컨설팅 기업인 MPI 컨설팅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 진출한 대표 글로벌 스파 브랜드들의 지난해 매출이 42%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노노재팬의 내상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 지난해 전년 대비 54% 하락한 6,2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1월 결산 자라는 전년 대비 26% 하락한 3,055억 원에 그쳤고 그나마 선방한 H&M은 전년 대비 2% 하락한 2,6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스파의 매출 하락이 코로나로 인한 단순한 조정일까 아니면 패스트 패션을 종식으로 치닫는 신호탄인지 이렇게 한번 열띤 토론을 좀 펼쳐볼까 하는데요. 예. 어떻게 이슈 생각하십니까? 토크 주제가 이번 주 이슈 토크는 글로벌 SPA 시장을 점검하는 주제인데 이게 너무 주제가 크네요. 방대한 예. 주제긴 해요. 아무튼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뭐 노노재팬도 있지만 그 이제 2019년, 20년을 기점으로 SPA 브랜드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팩트죠. 사실 유니클로는 뭐 팩트예요. 그말은 뭐해. 이제 좀 하락한 게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자라는 왜 이렇게 빠졌죠? H&M가 H&M 샀는데 이게 다 반영을 하더라니까? 내가 소비를 했던 데를 보면 예. 좀 덜 빠졌어. 사람들 똑같은가 봐. H&M 샀거든요? 예. 잘한 산 게 없어. 아하. 그런 것도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사 뜬 거 보니까 유니클로 수입 금지가 미국과 일본에서 면 티셔츠에 대해서 진행됐더라고요. 혹시 내용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중국 신장에 있는 위구르 아, 지역에서 네. 면 재배를 강제 노동시켰다는 그거 의심이 H&M 아닙니까? 있어서 네, 유니클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일본 스스로 결정하고 미국도 금지했다고 맞아, 그게 속보가 나오네. 지금 사실 지속 가능 경영과 패스트 패션은 사실 반대의 개념적으로 보면 네. 반대의 개념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많이 만들어서 회전율을 높이느냐가 패스트 패션의 핵심이라면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오래 쓰고 덜 쓰고 뭐 맞아. 바꿔 쓰고 돌려 쓰고 반대죠. 네.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게 충돌하는 현 시장에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패스트 패션과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양대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흐름이 음. 충돌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거라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 그 논리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트렌드가 변하듯이.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의 트렌드가 떴다고 해서 그 전에 트렌드가 아예 죽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작은 범주 안에서 또 자리를 잡아갈 텐데 공존? 라디오가 있을 때 그리고 TV가 생겨났을 때 뭐 브라운관이 생겨났을 때 뭐 이랬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비춰보면 알 수 있듯이 패스트 패션 이 글로벌 SPA 시장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근데 그거는 각 그 브랜드별로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디텍스는 글로벌 소싱 체제가 가장 강점이에요. 말했던 대로 전국의 값싼 노동력을 다 찾아가서 그냥 쫙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오래 못 버틴다고 봅니다. 유니클로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게 버텨왔잖아요. 얘네 유니클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못 한다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식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가서 값 싸게 만드는 그게 각종 제재에 걸려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보다는 그 소재부터 버티컬로 쭉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양을 대량 직접 생산. 키우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생산을 쥐어짜는 방식은 유니클로는 사실은 잘 아니긴 해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그런 식의 농장에서 그랬다는 뭐가 한 말이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방식이라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가격을 좀 올리든 뭐 방식을 됐든 어쨌든 근데 H&M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을 화두에 던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들에 의해서 매출이 좀 조정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디텍스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글로벌에서 가장 싼 노동력을 찾아서 다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변한다는 건 회사가 망했을 수도 있다는 뭐 이게 회사의 그런 것들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스템 고치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